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오늘 오후에 환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거의 30분 이상을 자신이 겪고 있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쏟아내고 왜 자신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장탄식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이 이분같이 심하게 홍조가 생겨서 뺨부터 콧등 이마까지 나비 모양의 울긋불긋한 무늬를 가지고 오시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10손가락을 모두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을 오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라가 치밀어서 남편 얼굴을 참아낼 수가 없다고 하시기도 해요. 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포도송이의 포도알이죠. 그 뿌리는 같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들은 덜 억울해 하셨어요. 이분들은 모두 비슷한 연배의 분들입니다. 50대 초반, 저의 동생이자 또는 동지 또는 언니들이죠. 근데 문제는 갱년기 장애가 별다른 질환으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보니 병원에서도 그닥 환자 대접을 못 받고, 집에서는 성격의 문제로 성질 나쁜 여자로, 또 심하게는 신경증 환자 취급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남편 입장에서 보면 이해도 가는 것이, 겪어보지 않는 남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완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느 시기에 부인이 갑자기 변해버린 거니까요. 자, 이 시기의 여성은요, 몸은 몸대로 힘든데 잠은 제대로 못 자다 보니 피로가 쌓이게 되고, 여기에 괜시리 울컥해지는 거 하면은 또 별거 아닌 일에도 신경질과 짜증이 확 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게 엄마 요즘 왜 그래? 또 시작이야? 라는 반응만 돌아오고 종래는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됩니다. 집안 분위기만 썰렁해지고 나를 이해해준 사람도 없습니다. 차라리 중병이라고 선고라도 받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특별히 더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은 안정되었지만 별 변화가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섬세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즉 갱년기 장애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갱년기에 대해 좀 더 나가볼까요? 자, 갱년기를 뜻하는 영어 단어 클라이막트릭은 우리가 흔히 아는 클라이막스라는 말의 어원과 같습니다. 자, 그리스어로요, 사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다리의 맨 끝 절정기에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 맞췄으면 이제 내려오는 단계에 서 있다는 건데요. 올라가는 것이 끝나고 내려오는 것이 항상 안 좋은 걸까요? 자,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폐경기를 뜻하는 영어 메노포즈는 남자로부터 자유로워지다, pose from man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남자로서부터 자유로워지다, 임신 출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다, 더 이상 엄마와 아내로서의 삶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삶으로 기착칸을 갈아타는 것이라고 이해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대한민국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아줌마가 있단 말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유머를 아줌마를 비하하는 의도로 쓰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우린 이제 성을 초월해서 진정한 인간이 된 거죠. 그런데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제3의 성인 아줌마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말이죠. 자, 이런 변화들은 전업주부들에게는 더 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 보낸 시간들에 대한 공은 없고 쓸모없는 사람 취급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빈둥지 같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는 야속함이 남게 되죠. 그게 변화하는 몸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인체 내부의 음양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체온, 혈액순환, 그리고 땀입니다. 그래서 갱년기 장애 때는 이런 부분에 가장 먼저 증상이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얼굴에 열이 확 오르고 땀이 쭉 나가기도 하고요. 또 손발은 싸늘한 때가 있는가 하면은 손발이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특히 잘 때 발이 화끈거려서 이불 밖에다 발을 내놔야 잘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자,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울 앞에서 몸을 보면 심란해집니다. 자, 몸은 수분을 잃고 얼굴은 더 쪼그레지고 또 주름이 부쩍 더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근육은 탄력을 잃고 다리는 가늘어지고 배는 볼록해지고 유방이 더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질점막이 위축되다 보니 잡균에 감염되는 일도 잦아져서 밑이 가렵고 냉이 묻어나기도 하고요. 또 분비물이 잘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부부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이게 영 원활하지도 않고 통증까지 생겨서 마음이 싹 달아나기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만사가 귀찮아지고 무기력, 우울감이 찾아와서 집에서는 혼자 술잔을 기울이거나 아예 밖에 나가지 않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또 자신이 화가 많아졌다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의학적으로 아주 당연한 반응입니다. 자, 몸과 마음은요, 함께 갑니다. 마음이 눌리면 기가 막히게 되고 쌓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파지기도 하는 거고요. 꽉 눌린 기가 오래되면 뻥튀기가 뻥 터지듯이 화가 생깁니다. 이것을 우라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 말하는 간기가 울결돼서 화가 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갱년기에 나타난 심리적 증후군을 이름하여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모두 다 날아가 버리고 빈둥지에 나 홀로 남았다는 거죠. 고독감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바로 갱년기장애 증상인데요. 사춘기가 병이 아니듯이 갱년기도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심하게 겪으면서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과 같이 갱년기의 몸 관리나 마음 관리를 잘못하시게 되면 남은 노년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의 경로가 있습니다. 가벼운 갱년기는요, 지나가면 됩니다. 아, 내 몸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을 가만히 기다리고 버티시면 됩니다. 그러나 모두 이렇게 해피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 몸속에 숨은 질병의 씨앗들이 이 공사 중이고 어지러운 틈새를 타고 밖으로 다 나오기도 합니다.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갱년기의 증상들이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내 몸을 힘들게 하고 쌓여가는 우라로 인간관계가 타격을 받는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곧 맞게 될 건강한 노년기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 바로 인생의 사다리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갱년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